그리고 1학년이랑 2학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먼저 해야죠. 장면에서. 1학년은 바로 1학년은 1학년 들어가야죠. 솔직히 그래 맞아 공부 안 하는 1학년 그리고 원장쌤한테 맡겨도 돼요. 아 맞아 맞아 저희 1학년 때 그랬어요. 제발 아 근데 중간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선생님 강력히 주장해주세요. 장유유서. 우리 마지막인데 진짜. 아 맞네 헐. 네. 진짜 지하 너네 다음 학기에 국어 뭐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심화국어 근데 있어? 그거 근데 심화국어 하면 습득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예 습득하는 거야? 그거는 ABCD야? 네 ABC까지 나 1학기 때 국어 2개인데? 네? 시험도 2개 쳐줘. 저 현대문학 감사해요. 아 진짜? 근데 현대문학 감사 또 많은데 그것도 습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는데 시험 없습니다. 시험 친다고? 네. 등급 나와? 아니 그거 ABC 아 ABC 나와. 야 근데 요즘 대학 갈 때 ABC를 본다더라? 맞아요. 와, 비 받으면 안 된대. 네. 와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다 등급 아저씨 좀 일어나세요. 야 좀 깨워줘. 네. 잠들었대. 아저씨. 그래 그 뭐냐 애들 막그 3학년 때 저기 대부분 그 ABC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다 날리고 이러고 막 학교도 바로 안 다니고 이러니까 그 등급도 본다더라. 저 대학 안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숫자로 나오는 그 등급만큼 이제 뭐 빡세게 보진 않지만 그 암암리에 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 비 맞으면 안 된다. 개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대학 같이 말고 선생님 학원 차려가서 저희가 일할게요. 난 개근상 받을 거야 오 뭐 빠진 적 없나? 아 인단결 나한테 저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피곤해가지고. 어제 한잔 했어? 개근상 받고 싶거든 아니 개근상이 더 중요해 난 글로 재수할 받았는데 때 나도 나 근데 중국 때 받았어. 나 진짜 자 3번. 자 한번 자 가해 내용을 이거는 정리 따로 안 할 거고 왜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그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사적 흐름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 아도르노가 했던 말 사실은 여러 번 읽다 보면 좀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주의 사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역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처럼 좀 흐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만 좀 보자면 자 3번 문제입니다. 가해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제 그 하면서 요거 나오죠. 그 세이렌의 일화. 자 그래서 세이렌의 일화를 보면 여기에 계몽의 전개 과정이 좀 담겨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몽의 전개 과정이 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뭘부터 지배해야 돼? 자연부터 지배해야 돼. 맞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자연에 대한 지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지배로 나아간 거야? 원래는 바다만 건너면 돼서 자연에 대한 지배가 목적이었어. 맞죠? 자연에 대한 지배가 목적이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누구도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 부하들도 지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한 지배로 넘어가? 인간에 대한 지배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배로 넘어가고 그런데 얘네들 보고 노저우라고 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나도 몸을 묶어야 돼. 그래야지 나도 안 빠지지. 그러니까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묶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어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묶는 거니까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나아가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뭘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나아가는 게 돼야 되겠죠. 정답이 되겠지. 쭉 봅시다. 뭉크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뭉크의 그림 보면요 요거 말고 그 왜 중절모 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그림 있거든요. 그거 보면 얼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삭막한 도시인 같은 얼굴이 막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얼굴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성 중심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 내면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이 내면에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좀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뭉크의 절규에서는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에 허무하면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끼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느끼는 이 불안이랑 고통을 우리한테 느끼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그대로 똑바로 안 그려져 있지. 해골처럼 그려져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자, 나를 보면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서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것만 끊어볼게.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건 맞아, 틀려? 이거는 이 부분만 보면 표현주의 관점으로 보면 맞지. 이해되죠? 자, 나는 표현주의 관점이잖아. 나는 표현주의 관점. 그러니까 표현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뭉크의 그림을 보면서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뭐가 틀렸는데? 회화적 전통에 따라 그린 게 아니지. 회화적 전통에 따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사람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안 그렸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머지 선지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 선지 분석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선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제 지문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선지 진짜 많이 보세요. 지문들 어느 정도 기억하고 나면 선지 약간 외우듯이 좀 봐주세요. 자, 다음 5회 봅시다.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드로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나오는데 아, 그밖에 없는 거야? 좀 다른 것 같은데. 쓰레기 버리는 거야? 뭐야지? 아, 그 쓰레기 가지라고. 아니 이거 분일인데? 아 있는 거야? 진짜 나도 모르겠지. 아, 참 아까운다. 그 아까 나한테 받았던 사람 중에 혹시 패드로 볼 수 있어? 패드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좀 줍시다. 뭐야? 작으면 근데 와이파이 안 되는데. 왜? 아니요. 누가 봐도 재현이었는데. 준이. 받았어요? 네. 좀 걸려? 애기. 자, 그래서 그냥 요 글 얘기 말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규칙적으로 짜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전통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지. 맞죠?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통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 볼게요.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뭘 비판할 거냐면 대중예술을 비판할 거거든. 대중예술을 비판할 건데, 이 대중예술은요,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 사실은 문제나 이런 게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예술이 그런 걸 막 많이 다루진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중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안 드러내는 또는 숨기는, 은폐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술은 굉장히 안 좋은 예술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이 구성에서 표현까지 뭐가 되어 있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네. 표준화, 규격성. 자, 그러면 표준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술이 아니라 그냥 상품에 불과하다는 거야.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표준화된 작품만 대중한테 공개가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 역시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계속 이제 규격화가 정해지는 거야, 규격이.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규격, 표준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뭘로 바꾼다?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자기의 개성, 작가의 개성이 담기잖아. 그런 것까지 다 상품으로 만드는 사회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는.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특성을 동일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체계,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특성, 동일성.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람 동일성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생각해봐. 안 좋아해야 됩니다. 맞죠? 너 나 같아. 나랑 똑같이 해. 똑같이 해. 안 돼. 이 사람은. 다 깨야 돼. 그런 거. 모든 규칙, 표준화, 규격 다 깨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동일성 아니지. 이 사람 동일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동일성이라고 하고,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 뭐라고 하냐면 비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진정한 예술은요,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가져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술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술은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존의 가치 체계, 이게 예쁜 거야. 난 아닌데 딴 거 해야 돼. 이게 예쁜 거야. 난 아닌데 딴 거 해. 이게 진짜 예술적인 거야. 아닌데 난 딴 거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러면 대중이 원하는 걸 만들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대중이 원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중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 자체로 뭐 해야 된다, 예술은?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뭐야 이건 너무 생소한데? 가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보면서 좀 추하다, 불쾌하다라는 감정이 들 정도의 어떤 불편함을 우리에게 끼쳐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이 있어. 그걸 감상자들에게 체험해야 되는데, 아까 세계의 본질이 어떤 종류인지 잠깐 나왔어요. 이 세계의 본질은 어떤 종류일까요?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은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느끼지 못하는, 평소에 은폐되어 있는 이런 현대사회와의 모순과 부조리가 뭐냐면 이 세상의 본질인 거야. 이 세상의 본질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되게 낯설다고 느껴지는 예술작품을 막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면서 윽 불편해 라는 감정을 느끼면, 윽 불편해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뭘 느끼게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순과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안 돼. 나중에 나오지만 느끼게,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죠. 자,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돼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에 무엇을 느끼게 만들어? 부조리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의 본질입니다.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느끼게 만들어야 돼. 아,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음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쉔베르크의 음악입니다. 자, 이 쉔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 이 전위예술이 외국어로 바꾸면 아방가르드 예술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아방가르드 뭐라고? 지금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형태로 이제 예술을 드러내는 거. 자, 그러니까 뭐야? 동일화에 저항했지. 이해되죠? 이 쉔베르크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요, 나도 사실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알기로는 이 사람의 음악은 모든 선율이 다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 근데 의도적으로 불협화음만 이제 진행되게끔 음악을 구성했답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음악을 구성했으니 감상자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했겠어, 불편했겠어? 불편했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감을 끼치는 거야. 불편감을 끼침으로써 뭘 드러낸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낸다고 아도르노는 생각했던 거야. 아도르노가 쉔베르크의 음악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 음악에서 뭘 얘기하지 않냐면요, 저항이나 계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어요. 아까 뭐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예술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마치 메시지처럼 넣어가지고 작품에다 넣어놓으면 또 안 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불편감을 깨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조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저항이나 계몽을 예를 들어서 작품에 직접 드러내. 그래서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성에 저항하는 건 좋은 것이야 라고 작품의 메시지로 딱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작품인데 내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진짜 저항은 좋은 것이야 라고 적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저항을 설명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뭐가 되느냐? 결국은 또 저항이란 좋은 것이라 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동일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기 때문에 이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아니라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체험하는 방식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야?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감상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그 불쾌감을 통해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뭐해?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야.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폭력에 저항하도록 감상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왜? 당연히 예술작품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니까?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예술은 사회의 산물이겠지. 사회랑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되어 있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미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학작품의 해석 관점으로 보자면 시대적 배경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야. 무조건 문학작품을. 맞지? 자, 그런데 시대적 배경으로 막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 나빠!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생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문학을 딱 그렸는데 그걸 싹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감이 좀 들면서 아씨 일제강점기 되게 안 좋은 현실이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한마디도 안 좋다는 얘기 없이 되게 까다롭죠. 자, 그래서 그는 비동일성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요게 뭐냐면 가 지문은 아도르노의 관점입니다. 아도르노의 관점인데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요 아도르노의 관점을 쭉 얘기하다 보면은 아도르노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서 모순이 하나 생겨. 그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요거는 아도르노의 예술 관점을 까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까는 거야. 자, 볼게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추구했던 게 왜 예술의 자율성으로 이어져? 이 사람은 어떤 원리를 추구해서? 비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비동일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맞죠? 사회의 본질 은폐되어 있는 사회의 부조리. 맞죠? 그걸 직시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해요. 그치? 기존의 예술은 뭐겠어? 당연히 아도르노 입장에서 깨야 되는 전통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지. 그렇죠?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세잔의 그림인데 혹시 본 적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그림이 화폭이 이렇게 있는데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접시나 이런 것들 무슨 등잔 같은 거 막 이런 그림잖아요. 그래서 등잔 같은 거 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랑 오렌지들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림인데 얘 그림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과랑 오렌지를 진짜 사과랑 오렌지처럼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과랑 오렌지 실제 모양이랑 다르게 그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아까 전 지문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선, 면, 그 다음에 구 이런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의 질감을 다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원뿔, 원구의 형태로만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하나하나에만 집중했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면 사과 빨갛게 그렸네, 오렌지 주황색으로 그렸네, 너 전통을 따르는 약간 이런 예술이라고 보겠지. 맞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볼 때 얘는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가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세잔은 세잔 나름대로 다르게 그렸지만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냥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잔의 작품 다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사회의 본질은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를 어떻게 비동일성,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는 형태로 느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내면 세잔의 그림은 전통대로 그린 그림이 되는 거야. 왜 사과 빨갛게 그리고 왜 오렌지 주황색으로 그렸어? 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의 본질과 떨어진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사회의 본질과 유리됐다라고 하는 건 떨어졌다는 거야. 맞죠? 자, 사회의 본질과 떨어진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세잔의 그림을 읽으면 야, 네 그림에는 사회가 안 담겨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요, 자기 나름대로 비동일성의 원리를 사실은 추구했어. 자, 그래서 주관적 인상을, 세잔의 작품은요,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 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 안 따랐냐면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원근법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원근법을 안 따랐습니다. 근데 원근감이 느껴져. 이 사람 원근감 뭘로 나타냈냐면 색채로 원근감 나타냈습니다. 채도 차이를 통해서. 자, 그래서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밈의 실수 있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잔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세잔에도 작품에 미메시스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미메시스가 뭔데? 그래서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자,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끊으면 다시 세잔의 그림은 세잔 나름대로의 미메시스가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관념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뭐 문학작품에도 드러날 수 있지, 맞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잔 작품에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그러니까 사과 있는 그대로 안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그리고 세잔은 그 사과를 그리면서 이 사과를 일단 농부의 어떤 모습까지 담으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과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있어? 세잔의 철학이 담겨있거든. 맞지? 그런데 지금 아도르노는 뭘 하는 거야?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지. 왜? 아름다운 가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잔의 작품을 세잔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아도르노는 지금 세잔을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아도르노의 예술적 관점이 좀 까일 만한 데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이 글쓴이는.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 체험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근데 사과가 사과 모양대로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막 이러면 이건 체험이 아니야. 그래서 아도르노는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아도르노의 자꾸 진정한 예술, 진정한 예술,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지만 아도르노 폭력 되게 싫어하고 규칙 되게 싫어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 되게 싫어한다며. 근데 자기가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한 관점은 지가 자꾸 정하고 있어. 이거 이해돼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뭘 만들어? 진정한 예술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성의 원리를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어. 왜? 이게 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꼭 이거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도르노는.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요,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예술의 범위를 너무 좁게 만들어버려. 그게 아도르노의 예술 관점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맞죠? 그게 아닌 예술도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예술을 따지면 이 세상에 한 예술의 90% 다 사라져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예술에만 너무 국한시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뭐가 부정당해?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당하는데, 그 예시가 바로 뭐야? 그 세잔의 예시야. 세잔의 그림에는 분명히 미메시스가 들어있는데 이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거야.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엄청 까다로워 이 사람한테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동일화의 폭력을 해체하고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보냐면 예술의 동일화를 지가 시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관점은 뭘 많이 박탈시키냐면 현실 속에 있는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이외에도 엄청 좋은 예술이 많을 텐데 그거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아도르노의 관점은. 자, 그래서 다양한 예술의 가치 발견될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가가 자기가 실수로 찍은 사진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주관이 담겨있어 안 담겨있어? 안 담겨있지. 자, 그래서 실수로 찍은 사진인데 이거 괜찮아가지고 얘를 전시회에 걸어놨어. 자,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되어 있는 사진에서조차 우리는 예술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자,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쓴이의 의견이죠. 이거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맞죠? 글쓴이의 의견이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은 뭐야?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예술은 너무 좁은 범위야. 너무 좁은 범위로 국한시켜. 그게 문제야. 그게 한계야. 또한 대중음악이 때로는 뭐도 담고 있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노래일 때도 있잖아. 대중예술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대중예술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아도르노의 그 의견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대중음악 역시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듯이 단순히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아도르노의 관점이 굉장히 좀 이제 좁고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아도르노랑은 좀 다르게 이 사람도 약간 고집불통이었는데 죽을 때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진이 발명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대상을 똑같이 그려내는 건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그게 발전하다가 이제 팝아트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왜 우리 앤디 워홀 예술 보면 그냥 막 통종이 똑같은 거 막 복사붙여넣기 막 엄청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수를 막 엄청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제 시대가 오면서 이 원본의 아우라를 자꾸 막 해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복제된 예술품이 이 통조림 그 복사된 거 그 이제 걸려 있으면 저 원본의 아우라가 깨져가지고 저건 예술로서 가치 1도 없다. 근데 가치 1도 없는 게 몇천억에 팔린단 말이야. 맞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복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꾼 사람, 아도르노는 생각을 안 바꾼 사람. 그래서 좀 고집이 좀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다음 요거는 3번 문제부터 봅시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선지부터 보면 좀 있으니까. 자, 비정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안 맞네.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요거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도르노 관점에서 는 미메시스가 부정돼. 자,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 주관, 예술가의 주관이 작품 속에 담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게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이제 부정당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요거는 그냥 사실 1, 2, 3, 4번 선지가 좀 이상해가지고 문장이 한 3, 4, 5번만 볼게요. 자,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구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구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한다고요?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얘네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맞죠? 틀린 말. 자, 다음 4번.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끊으면 여기서 말하는 비정형적인 형태가 이제 저기 뭐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도르노 관점에서 미메시스를 바라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예술가의 주관을 비정형적인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당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문장의 앞뒤 순서가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인데 앞뒤 순서 전제가 잘못됐어. 알겠죠? 자,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예술가의 주관이 담겨있는 미메시스를 자꾸 비정형적인 형태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미메시스가 부정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알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다음 5번 보면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져. 예술가의 주관 요거다, 그치?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형태,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 잘못되어 있는 문장을 제대로 고치면 이 5번 문장이지. 맞죠? 자, 그래서 예술가의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요 미메시스이고요. 여기 지금 요 말이다. 그렇죠? 자, 작품에 나타난 형태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 나타난 형태가 바로 비정형적 형태입니다. 맞죠? 비동일성을 추구한 형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험만 강조되기 있기 때문에 뭐가 가려져?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정답은 이거. 자, 다음 4번.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자면 니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니은이 뭐야?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도르노 까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러면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비동일성을 왜 추구했고 전이예술을 왜 좋아했고 가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와야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지금 니은에 대한 반박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아도르노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요즘 내가 지금 아직까지 수능은 좀 안 보긴 했는데 이번 수능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요런 종류의 문제들이 막 왕왕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 밑줄 그어놓고 이거에 반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근거 안에서 뭘로 끌어와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 말을 반박하려면 자기가 전예술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맞죠? 자, 볼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고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동일화는 대체로 어떤 예술? 저기 대중예술 맞죠? 비동일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전이예술. 그러니까 예술이랑 무관하지 않죠. 자, 다음 2번. 전이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안 되지. 비동일성은 비동일성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비동일성은 비동일성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건 동일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 자, 다음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베냐민의 의견이었는데요. 맞지? 베냐민의 의견 중에 왜 그거 있었잖아. 그냥 이제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찍힌 그 사진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요 말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 다음 3번. 전이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이예술로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자, 전이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전이예술은 비동일성의 그 특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예술의 본질이므로, 그리고 전이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 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쓴이 입장에서 야 아도르노 그래서 결국은 너 이제 네가 좋아하는 예술을 자꾸 진정한 예술이라고만 계속 얘기하면 그건 너 동일성의 원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전이예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이예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일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겠지. 그게 5번 문장이죠. 자 다음 자 5번 봅시다. 삼성문. 자 주말 동안 뭐 어떤 관점이야? A는 아도르노 관점, B는 글쓴이 관점이네요. 맞죠? 아도르노 관점, 아도르노 까는 관점. 봅시다. 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대요.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자화상이었는데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 비동일성, 전이예술이죠. 자,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서 뭐만 느껴졌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답니다. 자, 그럼 이거 아도르노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지금 이 사람 뭘 느끼고 왔어? 사회 본질을 체험하고 왔어. 로 바꿀 수 있겠네. 사회의 본질을 체험하고 왔어. 불편한 감정. 자 다음 끊고 아도르노 관점에서 보자면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랍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보이는 그대로 그렸다는 거네. 그러면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했네. 아도르노 관점에서 보자면 자 대량 복제되어서 유통되는 제품이었답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까지처럼 뭐 했어. 익숙하게 느껴졌답니다. 동일성이네. 대중예술이다. 그쵸? 자 그런데 사회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이니까 이 작품, 이 사진작품, 그림작품 자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어?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요 연예인 작품은요 사회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대중예술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비판적 메시지를 가진 대중예술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대요. 마찬가지로 뭐야? 동일성이네.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서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았답니다. 자 그럼 이 색감과 조형미는 저기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미메시스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봅시다.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 맞나요?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 익숙한 것 자체가 뭐야? 지금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안 드러나? 사회 모순이 안 드러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볼 수 있지 감상자 입장에서. 자 다음 세 번째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보면 맞죠? 왜? 자 서정성과 조형미는요 대상을 아름답게 그리는 아름다운 가상이야. 맞지? 자 그래서 요까지만 읽으면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거리가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이어야지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 맞고요. 자, 다음 자,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베냐민의 말처럼.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의 비판적 메시지를 이용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맞네. 잠깐만. 어떨지? 3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거. 맞네. 직접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하게 해야 되네요. 정답 3번이거든요. 앞에 괴리가 있습니다까지 맞는 말이죠.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네요. 자, 5번도 맞는 말입니다. 맞죠? 왜 맞는 말이야? 지금 이 B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의 그림을 그린 것 자체는 동일성의 원리, 그러니까 대중예술을 만들었어. 그런데 사회적 비판적 이미지도 가질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말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기 그 10월 모의고사 지문 3개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볼 학생들이 있으면은 보고 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다 끝났을걸? 조문지스 줘야. 아, 몇 개 남았다. 아, 그 조세 남았구나. 조세랑 그 다음에 새로 받는 거 2개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네가 보고 있던 수시 가구 연관이랑 몇 개 안 했네. 그렇죠?